오늘은 그 중에서 섭식장애라는 분야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먹는 거에 대한 장애,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거식증과 폭식증인데요. 오늘은 그런 게 어떤 질환이고 우리가 어떻게 좀 대처를 해나가야 되는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혹시 이런 분이 있다면 너무나 깡 마르고 그리고 좀 식사를 제대로 잘 안 챙겨 먹고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오늘 하는 강의를 좀 잘 들어봤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섭식장애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거식증이에요. 우리가 거식증을 앓는 사람들을 지나치게 외모에 신경 쓴다고 생각을 하거나 혹은 너무 게을러서 운동도 제대로 안 하고 식사도 제대로 안 챙겨 먹는다고 이제 치부를 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상당한 정신질환에 속하게 되고요. 주로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원인이 외부에서 어떤 압력으로 자기 의지대로 행동할 수 없을 때 그럴 때 이제 발생을 한다고 보고 있고요. 유일하게 통제할 수 있는 자기 어떤 그런 생존 수단인 먹는 거를 굶음으로써 자기 통제력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그런 경우에 이제 생기게 됩니다. 정신분석에서는 무의식적으로 더 이상 자라기를 좀 거부할 때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어떤 성인이 되는 거에 대한 자기가 책임감을 가지고 자기 삶을 책임져야 되는 거에 대한 어떤 그런 두려움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다고 보기도 합니다. 폭식증은 조금 다른 형태인데요. 배고픔에 굴복을 해서 먹어요. 막 먹어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짧은 시간에 상당히 많이 먹고 나서 이렇게까지 많이 먹는 자기 스스로에 대한 혐오감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먹은 걸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토한다든지 이런 강박적인 제거 행동을 하는 경우 그런 경우를 이제 우리가 폭식증이라고 진단을 하고요. 비슷한 유형 중에서 그냥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폭식증은 아니에요. 비리 이제 폭식장애라고 하는 게 있는데 폭식을 하되 뭐 토한다든지 뭐 설사를 한다든지 단식을 한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이렇게 제거하려는 행동을 하지 않는 이런 경우 이제 충동장애에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자책이나 후회나 이렇게 많이 먹는 자기 스스로에 대한 자기 혐오를 하는 그런 유형에 이제 속하게 됩니다. 일단은 거식증은 마른 체형에 대해서 과도하게 집착하는 경우에 생겨요. 요새 이제 현대 사회에서 드물지 않게 볼 수가 있는데 현대 사회 보면은 이렇게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상당히 깡 마른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 이제 동경을 보이기도 하고 자기가 사랑받기 위해서 조금 더 외모가 좀 더 이상적인 외모를 갖춰야 된다는 게 너무 강박적으로 이제 집착적으로 나타날 때 생기게 되는 문제입니다. 10대 후반에서 주로 30대 사이에 많이 나타나게 되고요. 외모 관리에 좀 민감한 직군에서 훨씬 더 잘 나타나는 경향들이 있어요. 뭐 모델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치어리더라든지 아니면 뭐 피겨스케이팅을 한다든지 이렇게 어떤 자기 외모나 체형에 좀 민감한 직군에서 좀 잘 나타나는 편이고요. 모든 정신질환 중에서 가장 자살률이 높은 형태에 속해요. 그래서 만약에 혹시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좀 충분한 관심과 사랑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거식증을 뭐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기도 해요. 그래서 절제형이다 그러면은 먹는 자체가 너무 소량만 먹어요. 이제 제가 과거에 봤던 환자분 중에서도 30대 후반의 여자 환자분이었어요. 이 분이 상당히 말랐어요. 체중이 한 30몇 킬로밖에 안 나가요. 근데 여기저기 아픈 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근육들도 다 손상이 되어 있고 뭐 어깨도 아프고 허리도 아픈 데도 너무 많고 그리고 저리기도 하고 이래요. 신경들도 다 두드려보면 여기저기 신경 손상이 광범위하게 이제 진행이 되어 있어요. 도대체 이렇게 젊은 사람이 왜 이렇게까지 몸에 많은 부분이 망가졌을까 하고 이제 이분하고 면담을 하는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한 10년 동안 과자만 먹고 살았대요. 정상적으로 식사를 하는 일이 손에 꼽을 정도라 그러고요. 뭐 빵이나 이제 과자만 먹고 살아왔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몸에 어떤 재료가 모자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겠죠. 제거형이라고 하는 거는 먹기는 먹어요. 근데 아주 조금만 먹고도 바로 그걸 토해버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는 경우들을 말하고요. 이런 거식증에 대해서 동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프로아나라고 하는데 너무 내가 좀 이상적인 몸매를 갖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는 사람 중에서 이제 속하는데 차라리 나한테 좀 거식증이 왔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서 그렇게 그냥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거식증하고 또 폭식증도 이 형태가 많이 나타나는데요. 폭식증은 음식에 대한 어떤 강한 충동이 있어요. 그래서 좀 배가 고프거나 하면은 막 먹는데 그럼 이성을 잃고 막 먹죠. 아주 빠르게
단시간에 많은 섭취를 하는 형태를 보이고요. 또 하나 그리고 나서 되게 좀 후회하고 자책하고 내가 왜 이러지 이런 내 자신이 너무 혐오감이 들어요. 그래서 먹은 거를 다 토하거나 뭐 설사약을 먹는다든지 그 뒤로 며칠 동안 이제 아무것도 안 먹고 굶는다든지 아니면 몇 시간 동안 계속 강박적으로 이제 운동을 한다든지 그런 제거 행동을 하는 특징들을 보이는 경우에 우리가 폭식증이라고 진단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런 분들이 겉에서 보기에도 외형적으로도 몇 가지 특징들이 나타나요. 특히나 이제 거식증을 가진 분들은 영양분이 모자르잖아요. 그러니까 머리카락도 좀 푸석푸석해지고 이런 데도 좀 피부도 많이 건조해지고 눈이 좀 촉촉해지고 이런 특징들이 보이고요. 그리고 우리 몸에서 영양분을 분해할 때 탄수화물을 분해하고 난 다음에 내 몸에 있는 지방들을 분해해요. 지방들이 다 이제 태워지고 사라졌겠죠. 근데 우리 몸에서 여성 호르몬을 난소에서만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지방 조직에서 같이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지방이 모자르다 보니까 무월경 상태가 된다든지 이런 경우들도 많고요. 그리고 몸 안에 있는 단백질들도 다 소모를 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해서 근육들도 다 이제 사라지고 여기저기 이제 염증들이 생기는 경우들도 있고 이 근육들이 나중에는 이제 이 근육이 있는 단백질만 쓰다가 이제 나중엔 중요한 장기들에 있는 단백질까지도 같이 쓰기 시작을 해요. 해서 장이 무력해지거나 아니면 간이 파괴가 되면서 간 수치가 아주 급격하게 이제 올라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나중에는 이제 심장에 있는 근육세포들까지도 다 파괴가 되면서 이분들이 이제 굶어서 사망을 하기보다는 심장마비로 사망을 하는 경우들이 훨씬 많습니다. 거식증을 회복하기 위해서 갑자기 너무 많이 먹어버리면 또 심장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서서히 회복하는 그런 전략이 중요하고요. 다음에 이제 폭식증 같은 경우에 자꾸 토하잖아요. 토하다 보니까는 식도가 다 헐어 있어요. 그래서 속이 되게 쓰리고 이런 식도 같은 게 좀 헐어 있고 이런 경우들도 많고요. 변비를 앓고 있는 사람들도 많고 특이하게 침샘 있는 데가 좀 이렇게 많이 부어 있는 그런 형태의 모습을 보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일단은 진단하는 기준 몇 가지 이제 진단 기준이 있는데 DSM-5에서는 거식증 진단 기준을 이런 식으로 잡았고요. 최소한의 정상 체중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 이미 너무나 말랐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상 체중을 유지하는 거부감을 가지고 있고요. 저체중임에도 불구하고 살찌는 것에 대한 극도의 공포감을 나타내는 경우들, 이 두 가지가 해당이 되면서 다음 한 가지 이상이 해당될 때 우리가 거식증으로 진단을 하는데 체중과 체형에 대해서 왜곡된 인식을 갖고 있거나 체중 및 체형이 자기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좀 과도하게 가지고 있거나 저체중 상태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에 우리가 진단을 하게 되고요. 폭식증은 폭식사파가 반복되는 경우들, 막 이제 너무나 이렇게 폭식하는 경우들, 폭식 후에 체중 증가를 막으려고 부적절한 행동이 뒤따르는 이 두 가지가 특징적이고요. 이런 두 가지 행동이 3개월 이상,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이제 지속이 될 때 진단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체중이나 체형이 자기 평가에 과도한 영향을 미치고 거식증에서도 자꾸 토하는 형태가 나타나는데 거식증을 배제했을 때 우리가 이제 폭식증으로 진단을 하게 되죠. 자, 일단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사람이 너무 미용에 집착을 한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하는데 실제로 이분들은 심각한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있다 그러면은 좀 오랜 기간 동안에 심리 치료가 필요한 경우들이 있고요. 스스로 마음속에 내적인 갈등을 내가 받아들일 수도 그렇다고 표출할 수도 없을 때 특히나 이제 어린 시절에 내가 사랑받기 위한 어떤 하나의 수단으로 인정받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자기는 너무나 힘든데도 불구하고 힘들다는 것을 티를 내지 못하는 경우에 이런 문제들이 더 많이 발생을 하고요. 그래서 내가 이런 나의 어떤 욕구 불만을 부모님들께 뭐 이렇게 분노로 표출하는 게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떤 자기 학대로 표현하는 경향이 있다고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형태들도 어떤 자기 욕구 불만이나 자기 내적인 갈등의 하나의 겉으로 나타나는 그냥 바디랭귀지로 이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식사를 정상식으로 늘려가는 게 이 사람들한테 이제 중요하고요. 그래서 정상식을 하는 요령은 하루 3끼 식사를 챙겨 먹고 하루 3번의 간식을 먹는 거예요. 전 세계 요리 중에서 한국 요리를 가장 많이 권장을 하고 있고요. 우리는 아주 유리하죠. 그래서 하루 3끼 밥 한 공기를 꽉 채워서 먹도록 하고 아침에는 과일, 오후에는 빵, 저녁에는 유제품을 간식으로 이렇게 섭취를 하도록 하고요. 전체 열량은 2100에서 2800칼로리를 넘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처음에는 체중이 한 1, 2주 사이에 한 5kg, 10kg 이렇게 빠르게 이제 늘어가고 점점점 그러면서 정상 체중에 다다르게 되면은 이제 체중이 거기에서 이제 멈추게 되죠. 하지만 처음부터 너무 서둘러가지고 많이 과식을 하게 되면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너무 심장에 부담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 거식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요 충분한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은 충분한 관심과 사랑을 좀 기울여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그런 문제를 앓고 있는 분이 강의를 보고 계시다 그러면요, 이 말씀 한마디를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꼭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요, 충분히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조금 더 건전한 방법으로 좀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좀 잘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